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고추가 서서히 이제 붉기 시작하기 때문에 탄저병 방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이제 몇 수십 년 지면서 이제 많은 느낌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이 탄저병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일반 종자를 많이 심을 때는 이 탄저병이 진짜 걱정되고 탄저병 방제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이제 탄저병을 막고 그냥 농사 소홀히 하시고 그러면 탄저병 때문에 한두 번 따고서 이제 고추 농사를 이제 망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즘은 이제 고추가 이제 회사에서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집 육묘장만 해도 이제는 뭐 칼라병, 탄저병, 이제 역병,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4병계 품종 시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고추 모종을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은 이제 옛날 일반종만 만약에 이제 심으시는 분이 요즘은 없지만 몇 년 전만 같아도 그 품종을 심고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고추 이제 붉기 전에 약을 이제 소홀히 하면은 거의 탄저병이 이제 다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약도 여러 번 주시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고추가 4병계 품종이다 보니까 복합 4병계 품종이다 보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까지 이 담배 나방약 이제 그거는 이제 몇 번 줬어도 아직 탄저병 약은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지금 이파리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제 탄저병 약 살균제를 주셨으면 여기 이파리가 지금 다 여기에 희끗희끗하고 묻었을 텐데 전혀 주질 않았습니다. 여기 조금 희끗희끗한 거는 이제 영양제 한 번 준 거 외에는 이제 아직까지 탄저병 약을 안 줬습니다. 왜 탄저병 약을 안 줬느냐면 제가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라도 비가 너무 막 일주일씩 오고 3일씩 계속 오고 막 이 땅이 이제 습기가 많고 후덕지근하고 그렇다면 탄저병 약을 아마 뭐 한 번이고 2번이고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올해는 장마 기간이라도 지금 비가 안 오고, 지금 오늘도 이 고추가 다 시들어서 여기 고랑에다 물도 대주고 점적 호수로다도 막 물을 줬는데 지금 장마 기간에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흔한 해는 아닌데, 올해는 이제 비도 부족하고 이제 햇빛이 고온이다 보니까 이 탄저병 균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균이 발생할 때는 비가 한 3, 4일 계속 오게 되고 밤 날씨 저녁에가 후덕지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덜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뜨겁지 않으면 또 탄저병 균이 극성을 더 부립니다. 근데 올 같은 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씨가 너무 뜨겁고 비가 안 오니까 탄저병 균이 생기길 호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병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복합 4병계 품종들을 지금은 또 많이 심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제 이제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과연 또 비가 계속 올라오는지 하루 오고 또 날씨가 맑을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은 벌써 이제 고추가 5월 달에 심어서 5월 달, 6월 달, 이제 7월 달이니까 고추 심은 자가 지금 한 60일에서 한 70일이 넘었으니까 이제 고추도 이제 봄밭에서 오랫동안 이제 크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고추가 원래 7월 달에면 이제 붉은 고추를 따야 되는데, 이 탄저병은 풋고추에서는 걸리질 않습니다. 꼭 이제 약이 올라서 빨개할 때 탄저병이 걸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고추도 붉고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쓸 때가 됐으니까 이제 탄저병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비가 계속 안 오고 날씨가 맑고 이 온도가 높으면 탄저병이 이제 발생을 덜 하게 되는데, 이제 만일에도 비가 이제 내일부터 비가 오고 비가 자주 오고 밤 날씨가 저녁에 주무실 때 후덕지근하고 그러면 아주 탄저병 균이 퍼질 수 있는 게 호조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여러 번 올려드렸지만 이 탄저병 이 균은 약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탄저병 걸리기 전에 약을 주시면 절대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2번, 3번 먹으면 맛이 없는 것 마냥 이 약도 계속 한 가지 약을 주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고추를 많이 심으셨으면 이제 큰 봉지, 농약 봉지 큰 거를 사셔서 약을 주시는데, 대개 이제 만약에 이제 고추를 많이 안 심으셨으면 이제 소포장 농약을
3가지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 약을 3가지를 사셔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는 이제 예방약이 있고 후기에는 치료약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고추를 심어 놓고 이제 약을 주실 때는 대개 예방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방약은 뭐 다이센이라든지 톱신이라든지 안트라콜이라든지 이런 약은 이제 치료가 되는 약이 아니고, 이런 잎이나 고추에 약이 묻어가지고 이제 그 병균이 들어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방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마철이 돼가지고 이제 한 7월 달쯤, 6월 말에서 7월 달쯤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장마 기간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탄저병 균이, 날씨도 덥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호족권이라 탄저병 균이 이제 밭에서 생겨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예방약보다는 이제 침투되는 이제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이 좀 비싸더라도 이제 7월 달부터 약 주시는 거는 탄저병 치료제 약을 사셔야 되는데, 3가지를 사셔가지고 이제 번호를 1번, 2번, 3번을 쓰셔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약을 주시게 되면 효과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탄저병 약을 주실 때는 예방약이나 아니면 뭐 치료약이나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농약 사실 때 같이 사셔가지고 꼭 같이 넣으셔서 주셔야 이제 그 약을 잎에나 이제 고추에 뿌릴 때 고추 속으로, 이파리 속으로, 줄기 속으로 탄저병 그 약이 침투가 돼서 빨리 들어가야 이 고추 속에서 잠복해 있던 고추 균들이 약 기운이 고추 속으로 들어가야 바로 균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고추가 썩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초기에는 약을 주시려면 예방약이고, 후기에는 장마 기간에는 꼭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3가지를 사셔서 번호를 써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안 오고 수분이 부족하고 날씨가 무더우면은 고추 약 주는 기간을 그냥 날씨도 또 좋고 비도 안 오는데 약을 그냥 무조건 막 그냥 5일 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농사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 탄저병 균이 호족권일 때는 비가 자주 오고 막 날씨가 덥지 않고 맨날 흐린 날이 많고 밤 날씨가 후덕지 날 때는 아주 탄저병 균이 아주 삽시간에 퍼지기가 좋은 호족권이니까, 그때는 뭐 5일에 한 번도 줄 수 있고 4일에 한 번도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을 잘 주셔야지. 오히려 그때 주실 때는 비 온다고 핑계대고 약을 안 주시고, 날씨 좋을 때 그냥 일주일 간격, 뭐 며칠 간격으로 약을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 낭비도 되니까, 가능하면은 비가 많이 오고 호족권일 때는 약을 4일 아니면 5일에도 한번 비온 틈을 타서 침투제를 넣어서 주시는 게 그게 진짜 탄저병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온도가 높고 할 때는 탄저병 균을 뭐 일주일이라는 열을 밀어서 줘도 절대 탄저병이 생기질 않습니다. 올해 약 줄 때는 약을 비 온다는 핑계로 약을 안 주고, 날씨 좋을 때는 이 약을 주시고, 이런 거는 절대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꼭 약을 주실 때는 뭐 식전에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뜨거울 때 주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해 꼴딱 넘어간데 어둡기 직전에 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약을 주시게 되면 이파리에 약이 묻으면 빨리 증발이 안 되고 이 고추 잎이나 줄기나 고추에서 흡수가 잘 되니까 효과가 더 좋고, 또 이 더울 때 주면 약이 금방 증발되지만 흐릴 때 주면은 약이 고추나 뭐 이파리 속으로 침투가 되니까 효과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햇빛에 약을 주게 되면 약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 고추 농사 지시면서 탄저병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종자 심었을 때도 탄저병균이 딱 생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치료 약으로다가 이제 가능한데, 이제 옛날에 그 일반 종 심었던 사람은 탄저병균이 걸리면은 약 주는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 탄저병균이 걸렸을 때 예방약을 주시는 분이 있고, 탄저병 이미 걸렸을 때 속에다 잠복하고 침투했을 때 발생하는 과정에서 예방약 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거꾸로 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약이 탁 고추 나무가 처음에 탄저병 걸릴 때는 한 나무에서 생기니까 밭에다 비닐봉지 몇 개 잘 보관했다가 밭에 이렇게 관찰하러 다닐 때 탄저병 균이 한 나무가 딱 생기면 그 나무는 풋고추까지 딱 따서 땅에다 묻던지 없애버리고 빨리 약을 주셔야 되는데, 이미 탄저병균이 다 퍼진지 그때서 약 주시고 그러면 아무리 약을 잘 준다고 하더라도 100% 약을 다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지고 탄저병균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약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치료되는 약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비운 틈을 타서 줄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약 주고 나서 비가 또 쏟아지면 약 기운이 침투되기 전에 또 씻겨가지고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가 자주 올 때는 그 틈을 타서 침투제를 넣게 되면,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코팅 종이도 침투제를 넣은 약은 금방 내 코팅 종이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그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비온 틈을 타서 약을 주게 되면 약 기운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농사 경험도 많지만 이제 고추를 심어보면서 탄저병 그 막는 방제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약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고추 농사 지시면서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천에 옮기시면은 고추 탄저병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올해 고추 농사 이제 잘 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더 시간이 길지만 제가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 고추 농사 잘 지셔가지고 부자 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이 정도 7월 오늘이 벌써 10일인데 7월 10일이면 지금 고추가 따신 분도 계실 테고 고추가 엄청 많이 열렸는데 저도 고추 농사 짓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올같이 이렇게 고추가 안 열리고 고추나무도 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7월 달은 날씨가 더워서 고추가 잘 안 열리지만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영양제도 해 넘어갔을 때 좀 주시고, 만약 영양제가 없으면 요술에도 물 한 마리에 20g씩 타서 이제 흠뻑 아래 우리 속잎 아랫잎 다 이렇게 겉하고 속하고 충분히 뿌려주시고 그러면 고추가 그래도 많이 안 열리기 때문에 더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 고추도 더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 하시면 올해 이런 식으로 가면 고추값도 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고추는 이제 수입해오는 것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기후가 어렵고 그러면 또 외국도 또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다고 보면 거기도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들으면 또 이제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추 심은 내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신경을 쓰셔서 고추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석회결핍을 이제 3개를 땄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밭에 있으면 이게 무슨 탄저병이 아닌가 하고 막 걱정을 하시는데, 탄저병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이테 마냥 이렇게 까맣게 썩으면서 돌아가면서 무늬가 생기고 그래갖고 거기에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막이 형성되고 막 이게 탄저병이지, 이렇게 나이테 무늬도 없고 그냥 까맣게 썩고 허옇게 마르고 삶아진 것 같은 거는 요거는 석회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탄저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칼슘 영양제를 타서 주시면은 이거는 자연적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속에 칼슘이 많고 이제 뭐 영양제를 주시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고추는 처음에 한 5-6개까지는 이제 석회결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는 이게 계속 생기진 않고 이제 앞으로 없어지지만 이렇게 생기면 나중이라도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추 속에 씨가 제대로 잘 여물지도 못하고 나중에 쪼글치 원인도 되고 고추가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거는 좀 칼슘 영양제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을에 고추 농사 끝나시면은 pH 산도 점검하셔서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다 무료로 해주니까 그 그 검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제 석회를 뿌리셔가지고 pH 산도를 6.5에서 6.8까지 올리게 되면 고추도 씨도 잘 여물고 이런 석회결핍도 덜 나타나니까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 꼭 끝나시면서 그 pH 산도를 농업기술센터 가서 점검하셔가지고 석회를 몇 푸대 정도 뿌릴 수 있는 양이 나오니까 뿌리시게 되면 고추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